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12일부터 저희 부부가 테슬라 주식을 투자해온 지 어느덧 이제 45개월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 앞으로 향후에 쭉 이어나가실 테슬라 투자, 그리고 그 이외에 주식 자산에 대한 투자에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이 45개월 동안에 저희 부부가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경험을 했었던 최고의 경험들만을 나름 좀 엄선해서 오늘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45개월 동안 2021년 10월 29일 날 414달러의 현재 액면 분할한 기준의 주가죠. 그 414달러의 정고점을 도달을 했었을 때 수억의 자산의 늘어남이 있었습니다. 수억을 벌었죠. 그러다가 불과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 후에 1년이네요. 1년. 자, 2년도 아니네요. 1년 만에 대폭락을 겪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수억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상당 부분이 회복이 되고 다시 수익 구간으로 갔다가 지금 2024년 3월 어느 날 다시 손실 구간에 와 있습니다. 사계절 날씨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어날 수 있는 기상 현상을 거의 다 경험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평가 금액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간에도 별의별 일들이 정말 다 있어 왔었던 45개월의 테슬라 투자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일이 과연 있었을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아마 이 이야기의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나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험은 더 의미가 있는 경험에 어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경험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경험의 어떤 가치나 그 의미의 어떤 순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분명히 앞으로의 투자에 상당한 참고가 되실 것 같고, 저희 부부는 필드 플레이어입니다. 축구장의 관중도 아니고 전력 분석관도 사실 아니에요. 전력 분석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공부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실전 투자자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 속에서 경험을 했었던 날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 29일 정고점 414달러에 갔었을 때의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핵심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당시에 테슬라에서 제가 꼭 두 가지만 찍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때 테슬라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은 거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 바로 탄소 배출권으로 인한 그 수익. 그래서 아무리 실적 발표 때 플러스가 나서 흑자 전환하려고 하는데, 탄소 배출권, 그거 너희들이 한 거야. 정부에서 정책 마련해서 갖다 준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거 인정 못 해. 그래서, 이거 빼면은, 너희들 여전히 적자야. 아니야. 이것도 어쨌든 실적 발표에 들어간 거야. 실적이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는 어떤 때였느냐, 이 탄소 배출권의 수익이 다른 전기차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이 탄소 배출권의 어떤 그 공원 이익이 실적 발표 때 점점점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 탄소 배출권 이거 전부 다 필요 없고 0이라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드디어 흑자네.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테슬라가 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고요. 자, 그 뜻은 역시 회사가 엄청나게 급격한 성장, 그리고 그것이 철저하게 순수, 그 기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매출, 수익, 그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 주가에 큰 상승이 있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큰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S&P 500의 편입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S&P 편입 그 소식이 있으면서 기관들이 대량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 기관들의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 날까지 계속 매수를 하지 않고 있었다가, 아니, 장이 끝났는데도 거래량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각 기관들의 증권회사 직원들이 잘못하다가 혹시 해고당하는 건 아닌가? 얘들이 혹시, 이 직원분들이 매수 버튼을 잘못 눌러서 그런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래량이 거의 변화가 없다가 애프터마켓에서 폭발적으로 매수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오류도 잠깐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테슬라 주식 매수 자금으로 들어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테슬라 주식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식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건데,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조언들을 주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팔란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슴 아픈 추억이죠. 12달러에 익절을 했는데 지금 27달러까지 갔다가 24달러 정도를 하고 있는데, 팔란티어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PR을 보면은 PR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자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PR이 200을 찍더라고요. 물론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 때문에 PR이 순간 높아지는데, 대개의 경우 흑자 전환을 하면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 흑자폭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들이 좀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PR이, 포워드 PR이 계속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팔란티어도 계속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흑자 전환을 모멘텀을 해가지고 큰 상승을 이루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팔란티어가 S&P 500의 편입을 도전을 하다가 이번에 실패를 했었는데, 테슬라의 S&P 500 사례를 좀 유추해 본다면은 향후에 팔란티어가 S&P 500에 편입이 되는 그 발표가 나고 그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될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제가 테슬라의 S&P 500 사례를 봤었을 때는 그때 팔란티어 주식을 매수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 것 같고, 빅테크뿐만이 아니고 이 적자에서 흑자로 한 경우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다. 제가 외식에 와이프와 함께 오랫동안 종사를 해 왔다 보니까 외식 기업들도 보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쉑쉑버거 있죠? 쉑쉑버거. 그 브랜드가 사실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회사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PR이 제로 나오질 않았었어요. 나오지 않았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PR이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당시에 주가가 60달러대였다가 어느새 100달러가 넘게 올라가 있는 지금 쉑쉑버거의 주가 상황입니다. 이 역시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을 때의 주가 상승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가는 어떤 그런 시기, 그리고 S&P 500이 편입이 있어 왔었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완전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최근 5년 중에 최전성기였다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 101달러까지 폭락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2022년 연말에 이것이 시작됐다고 말씀도 하시겠지만은, 제가 45개였던 투자를 했던 그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은 2022년 상반기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 4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테슬라가 정말 잘 나갔습니다. 정말. 완전 대박 잘 나갔었어요. 2022년 1, 4분기 실적 발표. 근데 인도량에서 1, 4분기 최초로 30만 대가 넘어갔었고, 그 30만 대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였던 게 2021년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얼마였느냐? 그때 불과 18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 4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의 인도량의 상승이 있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어 왔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죠. 2022년 1, 4분기 실적 발표 전에 어떤 발표가 있었느냐? 트위터 인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당일날 제가 기억하기로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5%가 넘는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테슬라 실적 발표 후, 당일날 발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 트위터 인수권으로 급락했었던 부분들이 애프터마켓에서 바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 방어를 정말 잘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테슬라의 주가에 일론 머스크가 전혀 관심이 없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트위터 인수를 할 수 있다. 그것을 사실 공론화를 했습니다. 트위터에서. 그런데 그 당일날에 실적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그 발표를 트위터의 인수 이야기를 실적 발표 때 한 겁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실적 발표가 그 당시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트위터의 인수 발표를 당일날 한 거예요. 실적 발표 당일날. 그 뜻은 이 급락이 있을 것이다. 인수 이야기가 나오면. 하지만 실적 발표 이야기를 꺼내면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그 이외에도 테슬라 주가 방어를 위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왔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실적 발표, 인도당의 실적 발표 당일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시기에 바로 액면분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액면분할, 그리고 트위터 발표 인수하겠다는 시기, 그리고 실적 발표 그 시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현명하고 아주 여우같이 테슬라 본사가 주가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적시적소에 배치를 하면서 주가 방어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주가에 관심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은 그거는 근거에 없는 이야기다.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일론 머스크가 주가 상승을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던진다. 이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4월 25일 날 트위터 인수를 하겠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당시에 제 기억으로 테슬라 주가가 액면분할 전 기준으로 1100달러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거의 정고점이었던 그 당시 주가 기준으로 1200달러의 주가에서 하락을 했지만 다시 반등을 했었는데 거기서 트위터 발표를 하면서 완전히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2년 연말에 100일 달러의 폭락은 연말에 그 4, 4분기 때 있어 왔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2022년 4월 25일 날 그때 발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이 됐었고 반등을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하지만 반등을 했는데 그 윗단에까지로는 반등을 못하고 중간에서 다시 곤두박질치고 하면서 250달러가 무너지고 200달러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180달러, 170달러까지 하염없이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래서 어떤 공포가 있었지만은 두렵거나 힘든 부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너무 와장창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단적인 예로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왜 제가 이 시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때 테슬라의 주가가 179달러였습니다. 12월 5일 날 179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불과 거래일 5일 만에 150달러를 갔습니다. 지금하고는 사실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2022년 연말처럼 179달러에서 150달러까지 30달러가 거의 거래일 5일 만에 그렇게 하락하지는 지금 않고 있죠. 근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론 머스크의 대량의 주식 매도는 그거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 당시에 그 악재로 받아들였던 상황이요. 그리고 그 돈조차도 모자라서 은행에 큰 이자를 지불하면서 대출까지 땡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일론이 그때 엄청나게 큰 교훈을 하나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주주들도 방심을 했었고 일론 역시도 그 당시에 꽤 방심을 했었다. 테슬라가 어떤 주식인데 이만큼 떨어질까라고 본인도 생각을 했을 건데 뜨거 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주가가 전고점 대비해서 75%나 폭락을 하는 걸 전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또 방심이 있었냐면은 자신이 트위터의 오너로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텝다운, 내가 물러나야 될 것인가라는 설문을 던지면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트위터의 CEO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은 주가가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반등할 것이라고 본인은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전혀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서 12월 10일까지 179달러에서 150달러까지 갔다가
150달러에서 101달러까지 불과 거래일 20일 만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왜냐? 거의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거의, 지금 생각하면 지금이 오히려 더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때는 그냥 막 갖다 내리꽂았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101달러까지 떨어졌던 테슬라 주식이었고, 자, 여기서 또 다른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번 지금 하락 조정 기간 지금 100달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충분히 앞으로 다음 주에 매수 전략에도 참고를 충분히 해보실 만한 이야기 같아요. 자, 물론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 기억을 계속 떠올려보고, 근데 워낙 기억이 제 해마에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있는데, 101달러에서 209달러까지 거래일 20일 만에 치고 올라갔어요. 그때 50달러 간다고 했던 게 기정사실화 됐다가 101달러에서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서 거래일 5일 만에 144달러가 가서 144달러로 거의 50%가 급반등을 했었고, 다시 그 거래일 20일 만에 다시 209달러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자,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었냐? 그 당시에 101달러에서 209달러까지 갔었을 때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싸니까 매수를 한다고 해서 209달러까지 급반등을 한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23년 1, 4분기 인도량, 그 다음에 2023년 1, 4분기 실적 발표가 어닝 쇼크가 났어요. 근데 전문가들이나 기관에서 2023년 전체 전기차 시장 매출이나 상황들을 봤었을 때 어떠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테슬라가 영업 마진 구조가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101달러에서 209달러까지 반등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1,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결과가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209달러까지 바로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것은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1,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어닝 쇼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150달러 언저리로 180달러, 20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150달러대로 떨어졌었고, 그때 160달러대, 165달러대에서 실적 발표를 맞이했는데 실적 발표 결과가 안 좋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 10%가 넘는 주가 하락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101달러까지 폭락을 했었던 그 전후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1달러에서 209달러까지 갔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부부가 지금 101달러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물론 역사가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반복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도 상황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배가 거래일 20일 만에 튀어 올랐다. 왜? 너무 쌌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심리가 때로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수 이외에도 심리적인 요소들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음 주에도 계속 160달러대, 150달러대 계속 분할로 모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전히 논밭에 일단 씨앗을 많이 뿌려두자. 그 씨앗 가격을 30달러, 40달러 더 높게 낸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투자를 계속 다음 주에도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 2023년 1,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어닝 쇼크가 난 이후로 299달러까지 수직 직행을 했었던 이야기를 또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십니까? 바로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표준 충전 방식이 채택이 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포인트를 하나 드릴게요. 자, 지금 FSD 12 버전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 플랫폼이 유럽과 중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게 되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45개월 경험으로 봤었을 때는 그 이슈만 가지고는 테슬라의 주가를 그 당시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던 그때의 주가 모멘텀을 가져가기는 힘들다.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표준 충전 방식 채택이 되고 난 뒤에 주가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13거래일 동안 그렇게 치고 올라갈 만큼의 그런 동력은 되지 못했었는데, 자, 그 트리거가 생겼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포드가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표준 충전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시사점은 지금 FSD 12 버전, 이 자율주행 플랫폼이 고객에게 일단은 먼저 상용화가 되면서 판매가 되겠죠. 그것이 당연히 서비스 매출로 실적 발표할 때 실적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큰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주가에 큰 상승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2023년도에 13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그 어떤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FSD 12 버전,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때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실 날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주가가 급반등을 하는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2023년도 때의 그 13거래일 연속 상승에서 포드가 이 표준 충전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했고, 거기서 다시 불을 누가 지폈습니까? GM이 불과 2주 후에 나도 할래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 레거시 두 양대 산맥인 GM과 포드가 거의 2주 만에, 2주 간격으로 이 시스템을 채택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그리고 고객분들이 주유소를 이용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전 네트워크로 인한 테슬라의 매출과 수익이 너무나 머릿속에 선명하게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 이미 주유소를 이용을 한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13거래일 연속 상승이 있으면서 실적이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엄청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왜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주가를 13거래일 연속으로, 13거래일이면 거의 한 달입니다. 한 달. 그 동안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3거래일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테슬라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던 게 갭 상승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갭 상승 없이 올라갔었고, 올라갔다가 항상 이상하게 장이 마감될 쯤에는 주가가 또 조정을 받아서 빠졌다가 요 빠진 만큼의 주가를 다시 그 다음날 상승을 시키고, 또 그 다음날 상승을 시키면서 13거래일이 상승을 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놀랍고, 그 다음에 그 차트가 너무나 뷰티풀, 아름답게 올라갔었던, 그래서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 그리고 코스트코의 차트를 연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13거래일이 상승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들려드렸던 이야기 좀 어떠신지 모르겠고요. 자, 2023년 299달러까지 갔던 주가가 2023년 3, 4분기, 죄송합니다. 2, 4분기 실적 발표 때 300달러를 터치도 하지 못하고 그때 곤두박질 치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023년 3, 4분기, 2023년 4, 4분기 실적 발표가 실망스럽게 나오고 영업 마진이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주가는 16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고, 2022년 연말과 조금은 유사한 부분은 물론 그때 정도로 심각하진 않지만은 일론 머스크의 그 지분 25%의 그 지분 관련된 이야기, 그것이 2022년 연말과는 비교했을 때 조금은 마이너하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조금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2020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45개월 동안에 있었던 조금은 굵직굵직한 투자 경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서 다음 주부터 또 미국 주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고 매수 전략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